At 6, I was molested by my mum's friend who was at the house a lot. So my mum was an alcoholic. And then sorry. Don't be sorry. Yeah, so that happened at 6. And then I was sent back. 7, I started smoking. 8, I started dealing drugs, Selling drugs. selling drugs, yeah. 아이고. An older person told me that they wouldn't stop a kid on a bike, so I'd ride around with my football, and underneath I'd have the drugs, and yeah. And so that was 8. 11, I was hung off a bridge. By who? A guy from the next estate, a man. And then 너무 at 12, I was 힘들었겠다. adopted, so. And from then, it was like I was adopted by an amazing family. 안녕하세요. 여러분을 환영하고 여러분의 선곡을 더 환영하는 성공공식의 임한영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셨죠? 인생은 B와 D 사이의 C라고. 그렇습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삶에서 무수한 선택을 내려야 합니다. 정말 무수한 갈림길을 맞이하고 그중 어떤 길을 가야 할지 확신을 가지지 못하면서도 그 길을 가야 할 때가 있어요. 오늘은 인생에서 반드시 마주해야 하는 선택, 그리고 그 결정에 대한 이야기를 드릴까 합니다. 모든 결정에는 용기가 필요한데요. 여기 인생 최고의 용기를 낸 사람이 있습니다. 그 인터뷰를 함께 보시죠. And yeah, I feel good. Obviously injured at the minute, but football, I've got that passion back for football. I mean, yeah, so I'm doing really well. Just tell us what's been happening with you in the last sort of 6 to 12 months. You say you're feeling good now, but obviously it means that you weren't feeling well at a certain point. Yeah, I think now's probably the right time for me to tell people what's been going on. It's tough to talk about it because it's quite recent, and it's something I've kind of hid. 방금 전 보신 영상은 지난주 금요일쯤 영국 최고의 스포츠 방송사인 스카이 스포츠에서 운영하는 유튜브 팟캐스트 디 오버랩에서 공개한 인터뷰입니다. 진행자는 맨유 레전드 게리 네빌이었고 인터뷰를 한 사람은 델레 알리라는 축구 선수입니다. 혹시나 모르시는 분도 계실 수 있으니 짧게 소개를 하자면 델레 알리는 19세라는 어린 나이에 영국의 명문구단 토트넘에 입성하여 에릭센, 손흥민, 케인과 함께 데스크라인을 형성하고 토트넘의 전성기를 함께 구가한 영국 최고의 기대주였습니다. 실제로도 데뷔 후 100경기 기준으로 하면 프리미어리그 최고의 미드필더라고 일컫는 스램제보다도 공격 포인트가 많았던 미친 재능이었어요. 스트라이커도 아닌 미드필더였는데도 델레 알리는 리그에서만 18골, 시즌 전체로는 22골을 기록하기도 했었으니까요. 사실 축구 선수의 전성기는 20대 중반을 지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한다면 델레 알리는 앞으로의 미래가 더 창창한 정말 주목받는 스타였습니다. 그런데 18, 19 시즌부터 기복이 생겼고 19, 20 시즌에서는 기량이 저하되고 20, 21 시즌에는 30경기 가까이 뛰면서도 3골 5도움이라는 처참한 기록을 내며 내리막길을 걸었어요. 이 시기에는 조제 무리뉴가 감독으로 있었던 시기였는데 All or Nothing이라는 토트넘 당시 시즌 전체를 기록한 다큐멘터리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조제 무리뉴가 델레 알리를 게으르다고 표현했는데 다큐멘터리가 방영한 시기와 이 선수의 하락점이 겹치면서 델레 알리의 게으른 태도가 그의 엄청난 재능을 먹어버렸다고 팬들도 엄청 비난을 했었어요. 프로는 결국 실력으로 가치를 입증해야 하는데 기대감이 실망으로 바뀌는 시즌이 연달아 이어지자 토트넘은 델레 알리를 타 구단으로 이적시킵니다. 델레 알리는 에버튼으로 이적한 후에도 신뢰를 얻지 못해서 선발보다는 벤치 신세를 많이 졌고 22-23 시즌에는 베식타스로 임대를 가게 됩니다. 문제는 그곳에서도 부상을 당하고 시즌 아웃이 되었는데 몸 관리가 절실한 상황에서 과도한 음주와 웃음가스까지 흡입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고 결국 팬들에게는 축구의 중심부에서 멀어진 한물간 선수로 기억되게 됐죠. 자, 여기까지만 이야기한다면 이 선수에게서 어떠한 성공 공식도 발견할 수 없을 것입니다. 사실 이 이야기는 실패담에 가까우니까요. 그러나 모든 스토리에는 비하인드 스토리도 있죠.
며칠 전 공개된 델레 알리의 인터뷰를 통해 우리는 그의 아픈 과거와 트라우마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지금껏 알리에게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었던 것도 알게 되었죠. 앞선 오프닝 영상에서 보신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하자면 알리는 어린 시절 매우 불우한 환경에서 학대에 가까운 일들을 당하며 성장하였습니다. 친모는 마약 중독이었고 알리를 방치하면서 6살의 알리는 엄마 친구에게 성폭행을 당하고 8살에는 축구공 안에 마약을 전달하는 역할도 하기도 했죠. 11살에는 주변 이웃에 의해 다리에 매달리기도 했습니다. 물론 13살이 되면서 양부모님에게 양육되고 좋은 보살핌을 받으면서 축구를 시작하게 되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트라우마는 그의 인생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어렸을 때도 착한 아이로 보여야 한다는 강박이 있었고 성공 이후에도 그의 마음 한켠에 돌덩어리처럼 자신을 누르고 있었다고 합니다. Now is the time to talk. 이 인터뷰의 영상의 제목 그대로 현재 델레 알리는 자신의 아픔을 고백하였지만 이것을 이야기하기까지는 델레 알리가 무려 8년이나 걸렸습니다. 저는 이 제목의 키워드를 now로 봅니다. 왜냐고요? 이 아픔을 델레 알리는 지금까지 감춰왔고 이걸 털어내겠다는 용기를 드디어 지금 발휘해냈기 때문입니다. 또한 저는 이 영상에 등장하는 수많은 말들 중 키워드를 또 하나 꼽자면 decision, 결정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델레 알리는 실제로 40분의 인터뷰 동안 decision이라는 단어를 10번 말했는데요. 오늘의 성공 공식은 이 두 개의 단어를 합친 now decision입니다. 우리가 성공을 맞이하기 위해 지금 결정해야 할 것들에 대한 이야기인 것이죠. 자,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공하기 위해 우리가 지금 내려야 할 결정. 첫 번째는 자신의 가장 큰 아픔과 마주하라 입니다. 세상에 어떤 사람도 아픔이 아예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세상은 고통과 아픔이 가득한 곳이니까요. 빈도와 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우리 모두는 아픔 때문에 눈물을 흘려봤을 거예요. 그런데 그 강도가 너무 클 경우에는 상처가 아물지 않고 골마버립니다. 이른바 트라우마가 되어 평생 나를 지배하죠. 우리는 방어 기제가 있기 때문에 비슷한 상황이 닥치면 쩔쩔매고 회피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도망친 곳에 낙원은 없습니다. 델레 알리의 사례에서도 확인되듯이 이 트라우마를 해소하지 않고 놔두게 되면 언젠가는 내 발목을 잡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트라우마와 마주할 필요가 있습니다. 델레 알리처럼 외부에 공개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떤 비밀을 공개했을 때 그것이 날카로운 화살이 되어 다시 돌아오는 경우는 무수히 많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의 방식이 아닌 용기를 우리 삶에 적용하자고 말합니다. 트라우마를 비롯한 자신의 어둠에 도망치지 말고 직면하자고 말하고 싶습니다. 왜냐면 우리는 소중하기 때문이에요. 평생을 고통받고 살기에는 우리가 너무도 소중합니다. 따라서 그 아픔을 내려놓고 털어내고 가는 방법을 정말 절실하게 찾아야 합니다. 자신을 먹어치울 괴물이 자라도록 내버려 두지 마세요. 괴물을 잡고자 한다면 마주해야 하죠. 용기를 발휘해야 하는 순간이 있다면 바로 지금입니다. 참 말이 쉽네요 라고 반문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트라우마라는 것이 마음 먹는다고 바로 마주할 수 있고 극복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면 그게 트라우마겠습니까? 자,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조언도 함께 드리고 싶습니다. 저 역시 3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트라우마에 의한 우울증과 공황장애를 앓았기 때문에 많은 고민 끝에 드리는 조언이에요. 성공하기 위해 우리는 트라우마와 마주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트라우마와 마주하고 마침내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까요? 저는 강력하게 주변의 자원을 활용하라고 말씀드립니다. 이는 도움의 손길을 외면하지 말라는 의미도 되고 전문적인 의료 서비스를 활용하라는 말도 됩니다. 저는 성공 공식의 영상 내내 인생은 결국 스스로 걸어가야 하는 길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그 여정 중 함께 걷는 동반자가 있다면 서로에게 기대서 갈 수 있다는 것도 말씀드립니다. 정말 지치고 나약해졌을 때 스스로의 아픔에 골마가고 있다면 나를 진정으로 위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구하세요. 내 안의 어두움과 아픔에 대해 이야기하고 위안과 조언을 구하십시오. Also, I want to help other people to know that they're not alone in the feelings they've got and that you can talk to people. It doesn't make you weak. 델레 알리는 자신의 진정한 친구로 에릭 다이어, 케인, 손흥민, 벤 데이비스를 꼽았습니다. 그러면서 에릭이라면 정말 자신을 위해 냉정한 이야기를 했을 것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자신을 위해라는 말에 주목해야 합니다. 이 문장은 주변의 도움을 구할 때 우리가 명심해야 할 점을 알려줍니다. 아무에게나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진정 나를 위하는 사람, 내가 잘 되기를, 내가 일어나기를 바라는 사람에게 내 이야기를 할 것. 그래야만 아픔을 토로할 수 있는 신뢰가 생기고 뼈아픈 조언이라 해도 나를 위하는 상대의 진심을 알기에 그 조언을 진정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 곁에 진심으로 내가 최고의 모습으로 부활하기를 바라는 사람이 있다면 축복으로 여기십시오. 함께 트라우마를 극복할 수 있을 테니까요. 자, 두 번째,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델레 알리처럼 심신이 아프다면 의료 검사, 의사의 진단 및 처방을 받고 본인에게 전문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세요. 현대인들은 심리적인 문제를 앓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평생에 걸쳐 남성은 5에서 12%, 여성은 10에서 25% 우울증이 발병된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나에게는 나의 심리적 문제가 단 하나의 케이스이지만 현대의학에서는 많은 임상적 결과를 누적하여 오랜 기간 동안 가장 효과적인 치료 방식을 개발하였기 때문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가 있어요. 내 마음의 문제는 어차피 내 거라서 나 혼자 간직한다. 이런 폐쇄적인 태도보다는 지금껏 많은 사람들이 효과를 본 방법을 나에게 적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델레 알리가 인터뷰로 자신의 트라우마를 고백한 시점이 6주간의 재활치료를 마친 직후였다는 것에 우리는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습니다. 때로는 용기를 내기 위해 주변의 도움을 받아도 된다는 것, 이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Be the player that you were back in that 2015 to 2018 period? I don't want to be back at that player. I want to be better than that. I want to be a better player, a better person. I think, like, I look back at that and think, yeah, like, I done good. But I'm not satisfied with that. I mean, you can't drive your car looking in the rearview mirror. You can't hold on to things that happened in the past. I'm just looking forward, and the journey from here is just exciting. 인터뷰 막바지에 게리 네빌이 델레 알리에게 전성기로 돌아갈 수 있을지에 대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지금껏 줄곧 내리막길만 걸었음에도 오히려 델레 알리는 전성기를 뛰어넘겠다고 선언을 합니다. 저는 사실 이 말에 가장 큰 영감을 얻었어요. 누구나 나약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강점도 가지고 있죠. 내가 내 가치를 온전히 믿고 내가 제일 잘하는 강점으로 승부한다면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델레 알리에게는 그것이 축구였던 것이죠.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현재의 나를 믿을 수 없을 때는 내 최고의 순간, 나의 강점을 떠올리십시오. 그걸 노잣돈으로 삼으신다면 힘차게 인생이라는 여행을 떠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의 마지막 말은 제가 아닌 델레 알리에게 돌리겠습니다. 분명 더 큰 울림이 있을 테니까요. 여러분 모두 델레 알리처럼 용기를 가지시길 바라며 오늘의 성공 공식 마치겠습니다. Anything else that you'd like to say? I think, again, just to reiterate the fact that people don't need to be scared of change. I think change is always hard, and when something's uncomfortable and difficult, you get a feeling, you get scared, and you get the fear. But when you have that feeling, that's the exact time that you need to jump and go for it, because at the other side of fear and change, it's usually only positive things. Hopefully me talking about my experiences is helpful to them. So. Well, look, I don't think you'll ever know the full extent of how much you'll have helped people by speaking about this, because the impact that you'll have on a lot of people that are listening will be incredible. And I think you will encourage people, just how you've spoken, how open and honest you've been, to go out and share their vulnerability and seek help. So, you know, it's incredible what you've told me today. Thank you very much for speaking to me, and I wish you all the very best, honestly. Thank you.